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사회적 기업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 사단법인 시즈의 이은혜입니다. 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혜원입니다. 예, SE살롱 오늘 주제는 아파트에서 이런 소통의 문화를 살린 관악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 혹시 같이 살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같이? 이게 밸류입니까? 투게더입니까? 투게더입니다. 예. 네. 같이 살자. 사실 2019년에 서울시에서 그 20개 아파트 단지 한 10만 명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시민이고 아파트에 사는데 몰랐습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서울 시민 한 67%가 사실은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데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서 겪는 생활 문제들을 입주자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뭐 그 과정에서 내 일자리 또는 내가 필요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한 6천만 원씩 사업 열심히 하시면 한 3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3년? 그러면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받는 겁니까? 열심히 하시면 다 받으시겠죠. 근데 뭐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요. 2019년에도 20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아마 2020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된 단지가 한 8개 단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올해 또 12개 단지를 추가로 선발했고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 돌봄, 서로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먹거리 문제, 뭐 어르신들 문제, 집수리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우리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그 11개 자치구 안에 있는 20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지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관악에도 이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어떤 사례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오늘 직접 관악의 사례를 말씀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관악의 구명숙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명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뵈니 좀 어색한데요. 네. 2019년에는 관악구의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장이셨고요. 그때 아마 관악의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지원하셨죠. 예, 지금은 아마 임기 마치시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협동조합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관악 그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장 지내고 지금 공동체 관악의 그 상임이사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관악은 관악구의 그 사회적 경제와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이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2016년에 저희가 창립을 했고요. 한 20여 개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 조직들이 단체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악구가 약간 전통적으로 이 시민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발전해오고 있던 과정에서 저희 이 공동체 관악 이 창립의 모토가 된 게 약 두 축인데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빈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성장해온 자활기관들하고 초기 그 사회적 기업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2012년 그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설립된 그 협동조합과 생협, 신협들로 이루어진 그 관악구 협동조합 협의회 등이 이렇게 줄을 이룬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2014년에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하는 축이 한 축에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그 지역사회,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여전히 그렇게 해서 육아, 교육, 환경, 문화예술, 청년복지 이렇게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진 이 개인과 단체들이 이렇게 새롭게 모여서
관악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그 마을 네트워크를 2012년 정도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활동하던 조직들이 이게 그 서울시의 사회혁신정책들하고 만나면서 이 중간지원 조직들이 생겨나고 관악구에서도 그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라든가 관악 마을지원센터들을 이제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의 활성화에 촉진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이나 기관 운영이나 활동들을 좀 기능적으로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나 이런 그 의제에 대응하는 거는 시너지가 있게 좀 협력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두 개의 이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협의하고 그 관악마을마당이 합쳐가지고 2016년에 그런 논의 끝에 저희 사회적 협동조 공동체 관악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역 내에 이런 사업과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마을이나 사회적 경제, 지금은 도시재생까지 이제 확장해서 지역 단위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아까 이은혜 이사장님이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관악구 아파트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두 개의 아파트가 참여를 했는데 2019년에 그 한 곳은 관악산 휴먼시아 1, 2단지 아파트로 또 관악구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분양하면서 이제 들어온 2,800세대 대단지 아파트 한 곳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 50년 영구 임대 아파트 한 800세대 정도 되는 필름주공 2단지 아파트 두 아파트가 같이 살림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 이 두 아파트는 이렇게 환경이 좀 다른 만큼 이 두 아파트의 중심 주체나 의제들도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두 아파트에는 각각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공동체가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이 아마 이 두 아파트가 이 같이 살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아주 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휴먼시아 아파트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좀 오래 사시던 그 중년층의 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그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아파트가 관악산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훨씬 더 이제 자연적으로도 친환경적이지만 생활도 친환경적으로 가능하고 생활 에너지도 절감하면서 생활비도 절감해보는 그런 친환경 아파트에 대한 환경 개선 이거를 목표로 이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늘타리 봉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이 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친환경 세제도도 생산을 해서 공동 나눔을 하고 수질과 수질 개선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 생활을 위해서 또 이제 그 단체 활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 의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그 가족 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손자, 손녀를 돌보는 그 황혼 육아라던가 그 맞벌이 육아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룹들이 욕구가 있어서 이 관악산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아파트의 생활, 그 다음에 이 돌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는 이렇게 기반 시설이 좀 그래도 다른 주변의 아파트보다는 좀 있는 편이어서 이 주민들이 활동 가능한 공간도 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아파트였었고요. 그래서 이 휴먼시아 아파트에 있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 안에 환경위원회 같이 또 이런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지 이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은 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좀 체계적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애초에 지역에 있던 그 주식회사 EM그린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여기에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관계 맺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하늘다리 봉사회의 지향점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소비 생활을 좀 친환경 소비 생활을 담당하는 마을 기업 정도로 성장해보고자 하는 이런 합의점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이걸 해보자. 이런 그 상을 같이 그리게 됐고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생산 조직을 형성하고 또 이제 주민들에게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또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랑 연결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한 개의 사례가 있고 신림주공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 아파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있으면서 아이를 직접 거기서 키우는 가정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공간 구조가 좁다 보니까 집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주변에 또 생활 편의시설도 없다 보니까 어떤 공동육아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욕구들이 촉발되어서
공동육아 돌봄 공동체 등이 이제 젊은 층의 그 부모들로부터 좀 형성되어 있던 그런 조직 곳이었고, 그게 거기서 이제 로뎀나무라고 하는 임대 아파트에 있는 그 대피소 공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새로 그 공간 개선을 해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공동육아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림 주공 2단지의 경우에는 그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안에서의 아이들 돌봄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안에 어르신 돌봄까지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살림 프로젝트에 결합하게 된 이런 사례가 저희가 있었고요. 1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있던 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과 아주 밀접적으로 결합하게 된 그런 계기가 같이 살림을 통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아마 신림 주공 2단지에 네네. 그 아이돌봄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사업에서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주민들의 역할은 기존에 이제 돌봄의 형태는 이랬어요. 주민들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인프라가 없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외출을 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맡길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공동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맡길 친구도 생기고 또는 아이들과 함께 애들이 뛰어놀고 싶을 때 뛰어놀게 하는 이런 공간도 생겨서 하는데, 부모들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술을 배우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번에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그 전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라던가 또는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씩 서로 나누면서 그냥 아이들을 그 안에서 이제 돌보고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공간을 좀 더 아이들을 방과 후까지 좀 이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돌보는 공간을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그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모들이 했던 역할들은 함께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뜻을 모으는 역할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운영을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학습이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걸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하는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그것을 배우고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같이 살림 프로젝트가 끝나고 약간 이 프로젝트 간에 새로 시작하는 기간에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이제 그때 배웠던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 이제 2월달 이후부터는 지금 코로나로 못 모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새롭게 같이 할 부모들을 조직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창업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지난번 평가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과 주민들이 이렇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사회적 네네.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이렇게 하면 낯설어 하시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엄청 낯설어 하셨죠. 특히 이제 휴먼시아에 계신 주민분들은 어렵고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만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게 사회적 경제다. 라고 이렇게 이끌어지 못하시는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의제 발굴하는 워크숍 주 코스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주 참여 주민들도 이제 많이 모이시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교육을 한번 해볼까? 교육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모인 주민들은 사회적 경제가 뭐다 막 이렇게 개념 교육을 해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보고, 사회적 경제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의 그런 개념, 개요, 사례, 사회적 경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이런 공부하는 시간들은 좀 틈틈이 저희가 가졌고요. 근데 실제로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거는 직접 이 프로젝트나 어떤 행사나 또는 직접 이런
기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직접 하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분들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시게 되는 것 같고, 아, 내가 이렇게 골목에 언덕에 올라오다 보니 거기 사회적 기업 일터 인테리어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인테리어 가게가 아니고 이렇게 지역에 좋은 일을 하는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적 기업이구나. 이렇게 나중에는 말씀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이 개념적으로 낯설어 하셨던 거를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가깝게 느끼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살림 프로젝트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뭐 변하네, 우리 동네가 달라지네, 이런 체감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주민분들 중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런 것까지 바뀌었어 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신림주공 2단지 어머님들은 공동체 활동이나 같이 살림을 통해서 어쨌든지 그런 고충, 본인들이 그 육아로 인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좋다라고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자면 로뎀나무 공간이 생겨서 그 덕분에 아이들을 거기다 잠깐이라도 맡기고 갈 수 있어서 일을 다시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하고 경력 단절이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로뎀나무라는 공간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그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 만나면서 주변이 인프라 시설이 없거든요. 생활 편의 시설이 주변에 거의 없는 상태인데 주변에 어디를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병원은 어디 있고 또 가까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것들 정보 공유를 하면서 육아 스트레스도 이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크게 저희가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한 그 부모님이 첫째 아이를 그렇게 로뎀나무에서 이제 같이 키우고 있다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도 이제 자연스럽게 로뎀나무에서 키우게 되셨겠죠. 그런 사이에 이제 한 두세 살 이렇게 자랐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 상태가 좀 늦어져서 전문가를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자폐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주변에서 격려를 같이 해주면서 로뎀나무에서 이제 같이 공동육아 공간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그 동네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 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공간에 오는 매일 만나는 형아들의 이름을 알고 또 그 형아들이 이 아이가 어디 갔을 때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작게나마 사회성을 키우면서 이게 자라게 된 것이 이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된 그런 사례이고, 그래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키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번에 한 2018년에 엄청 추운 겨울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파트도 동파가 많이 되고 그래서 요 로뎀나무가 위치가 임대아파트에 지어진 대피소를 그 분녀회장님께서 LH하고 이렇게 관리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를 그 돌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공간을 엄마들이 이제 꾸며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그 위층에서 동파가 되면서 누수가 있어서 작년 2018년에 이 공간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육아나 이 돌봄 모임도 자연스럽게 막 힘들어진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고민하던 와중에 저희 이제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그 공간을 개선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어렵지 않게 현재 상태를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특히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랫집 주민에게 항상 하는 말은 아이고 죄송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게 로뎀나무 공간에서 하루 두세 시간 신나게 뛰어놀고 또 주말에도 거기 가서 지내게 되면은 실제 자연스럽게 위아랫집에 그 분쟁도 좀 줄어들게 되고 조생활도 좀 덜하게 되는 그런 것도 됐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육아나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 함께살이 어려운 그 생활에 좀 숨통을 트이게 해줘서 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파트라는 데가 사실은 사람이 참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냥 모여 있기만 한 공간이 이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을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로뎀나무 공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로뎀나무 공간 개소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 공간이기도 하였지만 여기는 임대 아파트 또 좁은 공간 이런 특성상 어르신들이 놀이터나 이런 그 조그만 공간이 있어도 자주 많이 나와서 이렇게 모여 계세요. 모여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 막 북적거리고 어떤 활동을 하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인고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개소식 때 저희가 그전에는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의 공간이었던 거를 그 어르신들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초대하면서 이제 개소식을 했어요. 로뎀나무 공간을. 그러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여기 모여서 그 다음에는 이 저희 같이 살림 프로젝트 과정에서 관악에 있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2019년에 저희가 이제 창립이 되었는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와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건강 강좌, 그다음에 건강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아이돌봄, 그다음에 부모들의 그런 그 소통 공간이었던 것이 마을, 이 아파트 단지 마을의 소통 공간이 되고, 또는 주변에 있는 단지, 이 임대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1단지, 3단지 이쪽에 있는 주민들까지 함께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확대 효과까지 있었던 점이 이제 되게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요. 서울에서 사실 아파트 주민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막 서로 담합하고 블로그에서 절대 얼마 이하로 내놓으면 안 돼 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또는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뭐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좀 불행한 공간 뭐 이런 거여서 좀 슬펐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같이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런 변화를 이 관악에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시민들의 노력들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서울시도 좋고요. LH, SH, 뭐 국토부 여러 공공기관이 어떻게 더 잘 도우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의견인데요.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공동 공유 공간은 그 안에서 어떤 수익 활동이나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서 저희가 같이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그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임대 아파트, 특히 오래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공간이 없어서 이게 대피소를 아까처럼 그렇게 활용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모임 공간이든지 관리 공간이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로뎀나무처럼 이렇게 실제로 그 아파트에 꼭 필요한 주민들의 그런 공간일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계약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로뎀나무가 아이돌봄과 부모들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그 아파트의 공동돌봄 공간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이 같이 살림 프로젝트에서 있으면서 그 아파트 전체의 돌봄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그 분야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대표 모임 이렇게 모이면서 아파트의 생활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고 정보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이 임차인 대표자 회의나 이런 아파트 안에서 이런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을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그 아파트에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만들어진 곳은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면서 그 일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그 휴먼쉐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적극적인 그 아파트의 생활 개선이라든가 사회 문제, 그 아파트의 그런 수질 환경 개선 문제가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그 아파트 안에 공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나 활동들에 아주 그 적정한 수익을 필요로 하는,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그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일정한 수익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 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이 같이 살림 프로젝트가 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또는 이 주민과 만나서 그 방안을 찾아가고 해법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요청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의 것은 커뮤니티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같아요. 지금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관악의 구명숙 이사님 모시고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마을 공동체로서 변화해 가는지 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농산촌만이 공동체 마을로서 기능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대도시로 몰려온 시민들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삶의 새로운 영위 방식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 살롱, 저는 이은혜였고요. 저는 김혜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